반갑습니다. 교과서 128쪽의 중단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노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요. 표본은 조사하기 위해서 이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이 x바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뽑을 때마다. 그러면 이 뽑을 때마다 나오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하면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 그러면 이것은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는 x라고 한다면 뽑았는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죠. 그럼 이것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요.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은 m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어떤 분포인지 모른 상태에서 모평균과 분산만 알려줬을 때 똑같이 표본의 크기 n으로 뽑았을 때요. 이 표본에서 생기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이 되면 다시 말해서 n이 30 이상이라고 계산을 할 때는 30 이상이 되면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뽑은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고 말할 수 있고요. 똑같이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나왔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 공식 외워야 되죠.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추출. 그랬을 때 이미 추출하여 구한 x바에 대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만약에 신뢰도 99%로 한다면 뭐가 바뀌면 됩니까? 이 부분이 1.96이 아니라 2.58로만 바뀌면 되겠죠.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정보와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100개의 고등학교를 뽑아 조사하였다. 이때 다음을 말하시오. 자, 모집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이것이 모집단이 되죠. 여기서 요까지가 모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표본은 뭐가 됩니까? 농어촌 지역의 100개 고등학교가 되겠죠. 100개의 고등학교. 이것이 표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100개를 뽑았으니까 표본의 크기 n은 100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5,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모평균은 5이고요. 표준 편차는 2의 제곱, 그러면 분산은 2의 제곱이고요.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걸 안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이때 x바의 평균은 모 평균과 일치하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루트 4분의 시그마 2가 되겠죠. 따라서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x바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었는데요. 이것은 표준화 시켜서 표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표준화 시키려면 x바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주듯이 3에도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고 5에도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p의 3-의 평균은 뭡니까? x바의 평균 5가 되겠죠. 표준편차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표준화됐으니까 x바가 z로 바뀌고요. 5 마이너스 평균의 표준편차 1 이렇게 되네요. 계산하면 p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가 되고요. 이것은 대칭에 의해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면적은 0에서 2까지의 면적과 같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표에서 찾아보면 0.477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평균이 40, 모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이것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x바가 정규분포 m,4분의 1을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n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4분의 1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이것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게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표준 편차가 3이니까 시그마가 3이죠. 따라서 n분의 9가 4분의 1이 되어서 n은 3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m이라는 것은 모평균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모평균 4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은 40, n은 36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어느 통신사 이용자들의 1일 통화 시간은 표준 편차가 2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1일 통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 한다면요.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뭔지 모르지만 20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20의 제곱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요. 여기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1일 통화 시간을 조사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까지 나오죠. 그랬더니 이 표본의 평균이 50분이었다 합니다. 그럼 표본 평균이 50이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표본을 뽑았을 때요. 그러면 이 통신사 전체 이용자의 평균, 다시 말해서 통신사 전체 이용자의 평균 n분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랬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알아야 되죠. 95%는 1.96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서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모평균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지금 문제상에서 x바는 50이라고 했고요. 루트에는 루트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46.08보다 크거나 같고 53.92보다 작거나 같다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요 두 개의 합이 24이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모평균이 2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8이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x바의 평균은 뭐가 됩니까? 모평균과 같으니까 20인 걸 알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뭡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표본의 크기가 뭔지 모르고 시그마가 8이니까 8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x바의 분산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합이 24라 했으니까 20 플러스 n분의 8의 제곱 64는 24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되죠. 따라서 n분의 64가 4가 되니까 n은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의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평균이 65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을 x라고 했을 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65,1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직원 중에서 25명을 추출했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25가 되고요. 이미 추출한 25명 중에서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의 평균이 71분 이상이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이 70일 이상이 될 확률을 묻는 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x바의 분포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모평균과 똑같이 평균 65 가져가고요. 모분산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이 25니까 25분의 시그마 제곱, 1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쁘게 적으면 n의 65, 약분해서 3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x바가 7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표준화시켜서 표로 계산을 하면 되죠. 따라서 x바의 평균 65와 65입니다. 65를 빼고 표준 편차 3을 나눠주고 71에도 65를 빼고 3을 나눠주면 이제 이 부분이 z로 표준화되죠. 그래서 z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0이니까 표준화된 그래프에서 평균은 0이죠. 그럼 2가 여기 있다 치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죠. 다시 말해서 0.5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주면 되고요. 이것은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0.4772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0.0228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은 평균이 13,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 대기 시간을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 분포 따르고 13,2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임의로 선택한 4명, 다시 말해서 표본의 크기가 4명이 됐을 때 진료 대기 시간의 합이 54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4명의 대기 시간을 합한 것이 54분 이상이 된다는 것은 4를 나눴을 때 이것을 4로 나누고 이것을 4로 나누면 4명에 대한 대기 시간의 평균 값이 4분의 5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은 게 되겠죠. 다시 설명하면 4명의 대기 시간의 합이 54분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양변을 4로 나눈다면 4명의 합에다가 4를 나눴기 때문에 평균의 대기 시간이 나올 거고요. 그것이 x바가 되겠고요. 54를 4로 나눈 값은 이렇게 1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x바가 1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은 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또한 표준화시켜서 표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집단이 이렇게 분포를 따르면 x바는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13 똑같이 가져가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적혀야 되죠. 여기에. 그러면 n은 4이고 시그마 제곱은 4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 확률을 표준화하려면 x바는 z로 바뀌는 대신에 13.5에다가는 x바의 평균이 13을 빼고요. x바의 표준 편차니 1을 나눠주면 되고요. 계산하면 p는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에서 0.5가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이니까 0.5에서 이 부분을 뺀다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0.5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빼면 되고요. 0.5에서 이것은 표에서 찾으면 0.19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3085가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배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수원에서 수확한 배 전체의 무게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가르쳐 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다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100. 그러면 표본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100개에 대해서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표본에 대한 평균 x바가 250이 나왔다고 합니다.
250. 그리고 표준 편차가 S가 나왔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가소원에서 수확한 배의 평균 무게 M에 대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거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S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신뢰 구간을 95%의 신뢰 구간을 1.96 곱해지니까 X 바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루트 N은 루트 100인 거 알 수 있고요. 루트 N은 루트 100. 그 다음에 X바는 250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그마, 모표준 편차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죠. 충분히 3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충분히 크죠. 이럴 때 모표준 편차가 없으면 이것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식에 대입하면 250-에 1.96 곱하기 분모 10에다가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히고요. 그 다음에 25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A고 이게 251.96이라 했으니까 요 부분이 A가 되고요. 요 부분이 251.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면요. 25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S는 251.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 250 빼면 1.96 곱하기 10분의 S는 1.96이 되고요. 양변 나누면 10분의 S가 1이 되니까 S는 10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 10이니까 여기에서 A 값을 구하기 위해 S 대신에 1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0-1.96 곱하기 10분의 10은 A. 그러면 250-1.96이 A가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248.04 이것이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S와 A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A 플러스 S는 258.04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n,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때 이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킬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지금 이 부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죠? 언제 봅니까? X바를 표준화 시킬 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줄 때 이게 Z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우선은 확률 구하라 하면 표준화 시켜서 표에서 답을 찾는데요. 식을 조금 변형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지금 식의 형태가 Z값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X바의 분포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X바는 모집단이 이거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X바 표본 평균도 X바를 따르고요. 모평균이 M이니까 똑같이 평균 M을 가지고 모표준 편차가 5이면 여기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는 요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표준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다가 M을 빼고 여기에다가 루트 N분의 5를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죠. 그럼 주어진 식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바꿔주겠습니다. 우선 절대값을 풀어주면 X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0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10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나눠주면 Z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 양변의 루트 N분의 5 여기도 루트 n분의 5, 여기도 루트 n분의 5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z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0분의 7 루트의 n보다 크거나 같고 z가 50분의 7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묻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표준화 됐으니까 표에서 찾으려면 뭡니까? 마이너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0에서 z가 50분의 7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2배가 되고요. 그것이 0.9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은 게 됩니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 적겠습니다. 2로 나누면 0보다 크거나 같고 50분의 7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표에서 0.475 나오는 거 찾아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확률이 0.475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상에서 표준화됐으니까 평균이 0이고요. 1.96이 여기 있다면 1.96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면적이 0.47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문제에서 이 확률이 0.475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거보다 더 크려면 1.96보다는 같거나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따라서 요 값이 1.9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적으면 50분의 7 루트 n이 1.9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루트 n은 계산하면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n은 19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96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볼공의 무게는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핸드볼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핸드볼공 64개의 무게의 평균이 346 이하이거나 355 이상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생산한 핸드볼 공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16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는 것은 이미 추출한 64개의 공의 평균이, 다시 말해서 표본의 크기 64일 때 그때 뽑힌 표본 평균 x가 346 이하가 되거나 또는 x가 355 이상이 되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통해서 x바를 z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x바의 분포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x가 정규 분포 350,16의 제곱을 따를 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350과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모분산이 16의 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니까 대입하면 루트 64분의 1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풀어보면요. x바가 34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플러스 x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될 건데요. 각각 표준화를 하면 x바를 z로 바꾸는 대신에 346에다가 x바의 평균 350을 빼주고요. x바의 표준 편차 2를 나눠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p가 x바를 z로 표준화시키는 대신에 355에다가 x바의 평균 350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p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플러스 z는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2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확률은 0.5에서 이 확률을 빼면 되니까 0.5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의 확률로 바뀌고요. 이것은 또한 0에서 2 사이의 확률로 바뀌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이쪽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0이고요. 2.5는 오른쪽에 여기 있을 거고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0.5 마이너스에 0에서 2.5 사이일 확률이 됩니다. 다시 적으면 0.5 마이너스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0.5 마이너스 0에서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요. 자, 여기 정리하면 0.5 더하기 0.5는 1이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에 0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마이너스에 0에서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하면 되고요. 표에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0.4772, 0.4938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에서 0.4772 빼고 0.4938 빼면요 0.029가 나오겠습니다.